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이놀그린 대표와 한국 아트앤가드닝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육선미라고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에 직업 탐색에 대해서 실내 조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원예 체험으로 나만의 화분 만들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경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조경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선생님도 조경 관련된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요즘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조경으로 뭐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그런 대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경이라고 하면은 공간을 가꾸고 지형을 정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식 예술로 건축, 또 도시계획, 원예 등 인간에게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경은 사전적 의미로는 경치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꾸며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예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경의 용도를 보면 해당 장소를 좀 보다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현대적 의미의 조경은 19세기 말에 미국의 뉴욕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가 스스로 조경가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경을 배우는 학문을 우리가 조경학이라고 하는데 분야는 크게 조경 설계, 조경 시공, 또 조경 관리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조경 계획도 있고 설계도 있고 생태 복원, 또 시공 재료, 또 조경 식재, 조경 관리학 등 뭐 여러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크게 실외 조경과 실내 조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실외 조경에 속하겠죠. 실외 조경 이런 건축이나 도시 계획을 설계할 때 정원이나 조경을 하게 되는데 공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또 힐링, 예술적 요소 등을 제공하겠죠. 조경의 자연미와 인공미의 비중은 설계자의 취향과 장소의 목적, 또 유행하고 문화, 풍습 등에 따라서 많이 변화해 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거에 따라서 주거의 형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정원 문화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자가주택의 정원을 가꾸고 또 일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관련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집 정원을 이렇게 가꿔본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해왔던 일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아줌마였고 또 우연한 기회에 벽면녹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벽면녹화를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수직정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실내, 실외 다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실내에 주로 시공을 많이 합니다. 벽면 녹화도 실내 조경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실내 조경은 또 뭘까요? 실내 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자, 실내 조경이란 건축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경 활동으로 자연의 생리를 이용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꾸미는 일이라고 하네요. 자, 친구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또 햇빛, 토양, 또 바람, 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식물이 지금 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유리벽이 있고 실내에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벽면에 녹화를 한다고 해서 벽면 녹화라고 하고 또 수직 정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서울시청이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명동의 N 화장품 회사 본사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를 식물로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식물들은 그동안 평지에서만 자란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식물이 어떻게 벽으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물론 수직 정원에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아까 우리가 조경, 설계, 시공,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벽면에 적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자, 식물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그것이 실내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서울시청이나 이런 화장품 회사, 이런 기업 같은 데에서 상업적으로도 실내 조경이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N 화장품 회사 건물인데요. 자, 상업 공간에 조경을 적용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는 수익이겠죠. 그 N 화장품 회사는 조경을 시공함으로써 명동의 명소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화장품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화장품을 쓸어 담기도 하죠. 여기는 시공을 한 다음에 이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고 그것이 바로 곧 이익의 극대화로 연결이 되죠. 여기는 선생님이 관여해서 시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내부입니다. 자, 관광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식물로 휴식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이 나라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멋있는 호텔입니다. 자, 호텔의 어떤 편안함과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여행객이나 관광객들이 이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어떤 기업 마케팅의 일종으로 녹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은 높은 곳에 있고요. 또 머리를 묶었고요. 또 모자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다리 위에 있는 여인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시공할 때 식물이랑 이런 걸 다 식재를 하러 다녔는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또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해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엔 사무공간의 적용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선생님 지인분의 사무실입니다. 사무공간에 이렇게 벽면 녹화를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만 잘 하면 되는데 여기 사장님은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사무공간 안에 이런 휴식공간을 식물로 꾸미셨을까? 맞습니다.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 개념으로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공간도 녹화 적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여기는 삼성 건강검진센터인데 이것이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 내방객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 접수 공간에 이렇게 시공을 한 곳이에요. 여기도 상업 공간이나
뭐 사무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출구 흡연실입니다. 흡연 공간을 이렇게 녹화 공간으로 꾸며서 이제 세계 이용객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이용객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인상 또는 어떤 새로운 경험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거 공간은 또 어떨까요? 여기가 우리 친구들 사는 거실 공간이라면 아마도 집에서 베란다에서 엄마가 이제 화분 하나씩은 다 키우고 계실 것 같은데, 엄마께서 집안에 식물을 키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계시겠죠. 물론, 뭐, 베란다에서 식물을 많이 죽이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자, 취미로도 키우기도 하지만, 우리 식구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집안의 공기 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식물을 키우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점점 주거 공간도 우리 환경과 맞물려서 수직으로 이렇게 식물이 올라가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내 조경의 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 자, 사무공간, 상업공간, 주거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 실내 조경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무공간,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거에 따른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또 그 복지 개념의 이직률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창의력을 늘려주고, 또 상업 공간은 뭐죠? 쇼핑하는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공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주어서 그것이 이익으로 극대화되는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휴식을 취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되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소개한 선생님이 했던 벽면 녹화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에 자연의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녹색 환경에 상쾌함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긍정적인 요소는 환경적으로 또는 삶의 질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잠깐 옥상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빌딩 옥상에 이제 숲을 조성해보자라고 해서 옥상 정원이 한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의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이 옥상에도 올라가게 되었는데, 옥상도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는 어떤 조경의 설계나 시공이나 관리나 이런 적용들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도 되게 아름답죠. 잘 정돈되고 참 예쁩니다. 여기도 해외의 어떤 옥상 정원 사진입니다. 여기 또 나름대로 어떤 식물이 잘 사는지, 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 설계에서 시공 관리까지 다 필요한 공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실내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식물뿐 아니라 그럼 식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채소도 있겠죠. 자, 채소도 이렇게 수직으로 수경 재배를 통해서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주방의 벽면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우리는 엄마 심부름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그러면 바로 주방벽에서 상추를 뜯어서 식탁에서 신선한 그런 채소를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파이프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파이프에서도 식물을 키우거나 기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주역으로서 더 많은 융합의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죠? 스마트폰이 하나씩 다 들려 있습니다. 이제 터치 하나로 식물의 재배 방법이라든지 물주기라든지 또 요리 매뉴얼이라든지 이 채소를 먹었을 때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하고 있는 원예 컨텐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한국 아트앤 가드닝 협회장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협회에서는 직업 교육도 하고 또 민간 자격증도 발급해주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이어야 되고 또 예술적이어야 되고 또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또는 환경에 피해가 없는 그런 소재들로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이 직업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뭐 여가 취미생활로도 또는 뭐 창의적인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도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조경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 효과는 또 뭐가 있을까? 잠깐 살펴볼까요? 자, 식물은 우리 인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환경적 효과. 환경적으로 공기 정화를 통해서 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하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열섬화로 뜨거워지는 도시를 온도를 저하시키고 또 소음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절약 등의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치료적 효과. 우리 친구들도 아마 원예 치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식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치료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라든지 뭐 긴장감을 완화시킨다든지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적 효과도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경관적인 요소로 우리가 심미적인 효과도 볼 수 있겠죠. 조경 설계를 통해서 뭔가 예술적으로 공간을 꾸미고 또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심미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 효과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보았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또 사무공간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녹화를 하는 것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가 활동과 교육 효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교육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물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다양한데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이런 교육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엄마들이 꽃꽂이를 하거나 그쵸? 화분을 기르거나 이런 어떤 여가 활동, 취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효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실내 조경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꽃꽂이, 또 공간 장식, 테이블 장식, 원예, 공예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실내 조경에 쓰이는 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공기정화 식물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잎이 큰 식물들을 관엽식물이라고 하는데 관엽식물로서 뭐 스킨답스, 홍콩야자, 산호수, 자고무, 호야 등등 되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반려식물로 다육식물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선생님도 이제 교육에 다육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육식물은 우리 친구들 알지 모르겠는데 선인장과 식물입니다. 선인장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육식물은 식물의 줄기나 잎에 굉장히 많은 수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요. 한번 잎이 쭈글거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굉장히 흠뻑 많이 주시고 대략적으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한 번씩 주시면 충분합니다.
또 우리가 이따가 체험할 나만의 화분 만들기도 예쁜 다육식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관련 자격증을 잠깐 소개를 한다면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어떤 국가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경, 화해, 종자, 식물보호, 원예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설계도 있을 수 있고 생태보건, 시공재료, 식재, 관리 여러 가지 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종자 분야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종자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결국 생존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조경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전문적인 지식을 먼저 익히는 게 필요하겠죠.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녹화 관련해서는 관수 기술자에 대한 것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조경에 관련된 직업으로 또 원예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 테이블 장식하든지 벽면 장식하는 또 관수 기술자,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관련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선생님이 해왔던 실내 조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잘 지루하지 않고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체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